일본에서 유래된 우리 익히 사용하면 안 된다는 단어들 많죠. 가오, 스키다시, 나와바리, 쇼부, 노가다, 낑깡 셀 수 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 외에 사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일본에서 유래된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어떤 유래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온 귀화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화어는 외래어 중에서도 오랜 시간 쓰면서 활용이 자유롭고 대체할 단어도 딱히 없는 것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방, 고무, 빵이 있습니다. 가방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네덜란드어 카바스에서 일본으로 가방,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가방으로 사용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방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듣죠. 고무는 마찬가지로 고무를 뜻하는 프랑스어 고무 또는 네덜란드 곰이 일본에서 고무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고무라고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 빵은 포르투갈어 빵에서 일본 판, 한국으로 와서 빵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냄비도 있습니다. 냄비는 일본어 나베에서 온 말이고요. 그럼 그 전에 쓰던 냄비는 뭐라고 불렀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는 솥을 쓰는 문화였고요. 우리가 아는 그 냄비 자체가 사실 서양권 문화이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으로 들여온 것이죠. 일본어 나베가 냄비로 변형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구두는 귀화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두는 일본어로 서양 신발, 양화를 부르는 구스가 냄비와 비슷하게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구두로 사용됐다는 설이 지배적이긴 한데 웃긴 게 일본에서도 이 구스, 구치라고 부르는 구두의 유래가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 양국에서 갑자기 사용되었으니까 정확히 어디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일본에서 온 귀화어들은 서양에서 일본으로 오고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일본식으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심코 쓰지만 일본에서 온 단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키스로 사실 에키스가 뜻하는 것과 그 단어는 좀 맞추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매실 에키스 같이 뭔가를 농축시킨 농축액을 뜻하는 말인데 명장면 에키스 같은 함축했다는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 영어 extract 즉 추출하다, 추출이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인 입장에서 발음하기 어려워서 뒷부분 트랙트를 빼버리고 X만 남아서 에키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엑스포를 에키스포라고 일본인들이 부르는 것처럼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에키스 대신 진액이라고 고치는 게 맞다고 했으니까 흑염소 진액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징그럽긴 하네요. 그리고 오한마도 있어요. 영화 타짜에서 나오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잘 쓸 말도 아니고 오한마의 한마는 당연히 해머의 일본식 표현이고요. 여기 앞에 오가 붙는 이유는 일본의 큰 대자가 오라고 읽어서 오한마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대포도 있습니다. 무대포, 가만 생각해보면 대포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대포의 대포는 철포, 즉 그 당시 옛날 조총을 뜻합니다. 한참 조총이 일본에 도입되던 그때 조총도 없이 기마대가 무작정 달려든다는 뜻에서 유래돼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주 쓰는 뽀록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게임이나 축구, 스포츠 할 때 뭔가 얻어 걸리면 뽀록 터졌다 라고도 하고 또 뭔가 숨겨뒀다가 걸리면 뽀록 났다 라고 하잖아요. 뜻이 다르듯이 유래가 다릅니다. 얻어 걸린 뽀록은 영어 플루크에서 유래됐고 이 단어는 당구에서 쓰는 후루꾸와도 같습니다. 다른 뜻인 들통나다의 뽀록은 일본어 보로에서 온 말로 넝마, 누더기의 뜻이지만 허술이나 결점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뽀록났다는 드러나다, 들통나다로 사용됩니다. 조금 알고 나니까 사용이 꺼려지는 단어도 있습니다. 땡깡과 찐따가 있는데 땡깡은 일본어로 내전증, 즉 간지를 뜻하는 덴칸에서 온 단어입니다. 억지 부리면서 드러눕는 게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순화해봐야 지랄병이라는 욕과 같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찐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절름발이의 일본어인 찐바에서 왔다는 설과 절름발이의 전북 방언이라고도 하는 설이 있는데 일본어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게 좀 더 정설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말과 일본어가 섞여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한국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왔다 갔다라는 우리말에 일본어 접속조사인 다리가 붙은 거거든요. 이 다리는 연속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말을 이을 때 사용하는 거라서 두 용어가 붙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삐까 번쩍이 있는데 이 삐까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번쩍을 뜻하는 비카리토에서 온 잘못된 말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번쩍번쩍이 맞다고 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한국에 엄청 많죠. 이게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한자 문화권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동북아 3국 중에 서양식 문물을 일본이 가장 먼저 들여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인 한자어가 주도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영어의 인더스트리를 일본이 산업으로 번역했고 조선은 이를 그대로 따랐지만 중국은 공업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한 것처럼요. 오늘날 일본과 한국에서는 산업화라는 어휘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은 공업화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게 된 것도 이런 차이인 것이죠. 그 중에 역할과 입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훈독 한자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자어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것으로 역할 한자어를 일본에서는 야쿠아리라고 합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한국으로 들여와서 역할이 된 것입니다. 이 역할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1900년대 초반에는 아주 낯선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1908년 제국신문 논설 중에
중에 이 역할이란 말이 대체 뭐냐, 신문에서 이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쓰는 게 맞냐라고 비판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국립국어원에서는 소임이나 구실 정도로 역할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입장이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다치바로 읽혔고 한국으로 들여와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기한 것은 그녀라는 말입니다. 그녀도 모테는 일본어거든요. 일본에서 영어 쉬를 옮기면서 간호조, 가래라는 지칭에 여자를 붙여서 간호조라고 만들어냈고 1920년대 한국의 유명 문인이 우리나라에도 이 쉬라는 지칭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지칭 없이 그라는 지칭만 있었지 여성을 지칭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대, 그이, 그분, 그네들 같이 우리말과 붙는 지칭인데 거기에 그녀, 반대로 그남이라고 붙었다고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밖에 일본식 한자어는 야채, 식사, 결혼, 대다수, 가족, 실언, 조합된 일본식 한자어로는 횡단보도, 절체절명, 집중호우, 단도직입, 고수부지 등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가 들어가서 일본어에 한글을 합체하는 트렌드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를 진짜 우마이라고도 하고 조금 맵다를 조토메프타라고 섞죠. 언어가 섞이는 현상은 문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유래와 뜻을 알면 스스로의 판단이 쉬울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모세 유래였습니다.